자, 우리 오늘부터 이 결합의 극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공유 결합에 대한 내용이거든.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한 복습 이후에 구체적인 개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결합이 종류가 3개가 있어서 이거 통합게 하는 거다. 화학 결합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이거 이온 결합, 이걸 제일 먼저 보죠. 이온 결합만 적고, 2번 공유 결합, 3번 금속 결합이라고 있어. 그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이해하면 금속 결합도 이해하기 쉽거든. 그래서 이번에 소개를 해줄게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화학 결합의 대전제는 결합을 통해서 뭐가 되고 싶은 거야? 목적이 뭐야? 화학 결합의 목적.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물질들이 화학 결합을 하는 이유가 뭐야? 그 뭘 통해서 안정함을 확보하는 거야? 전자. 그렇지, 전자를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되는 거야. 이게 핵심이다.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는 게 목적이라고. 그럼 원자과 전자라는 개념이 뭐야? 가장 바깥쪽에 채워진 전자. 이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한 개에 8개 채우는 게 이제 옥텟이라고 해서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지. 이게 가장 바깥쪽에 8개 채우고 싶어 하잖아. 물론 안쪽 껍질도 있고요. 안쪽에 8개가 차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안쪽에 차있고, 바깥쪽에 만약에 하나가 있어. 그럼 얘가 8개를 채우기 위해서 7개를 주워오는 건 힘들다고. 그럴 바에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 버리는 거야. 이 2개까지는 마찬가지야. 버리는 거야. 3개도 그래. 버리는 거야. 4개는 애매해. 4개면 버리자니 4개 버려야 돼. 주술래도 4개 주워가야 되지. 애매하지. 근데 4개짜리, 즉 14조 원소도 이온 결합을 안 해야 해. 14조 탄소 이런 거는 이온 결합 안 한다고. 그래서 이온 결합 같은 경우는 전자가 적게 있으면 버리려고 해. 전자가 어느 정도 채워져 있으면 주술려고 하고. 이때 바깥쪽에 얼마 안 채워진 애들을 우리가 무슨 원소라고 해? 기억 쉬워. 1번 개색, 2번 고수, 3번 금속. 답을 얘기해라. 하려면 차이나게 이렇게 맞춰야지. 정답은 금속이야. 금속 원소의 경우는 전자가 몇 개 안 채워져 있지? 1쪽, 2쪽, 13쪽 생각해봐. 가장 바깥쪽에 1개, 2개, 3개잖아. 1쪽, 2쪽, 13쪽. 전부 다 공통이 금속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음으로써 양이온 되려고 해요.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려고 해요. 양이온. 이렇게. 근데 비금속 원소는 이미 전자가 어느 정도 차있지? 비금속 원소의 경우는 전자가 뭐 5개가 됐든 6개가 됐든 7개가 됐든 어느 정도 차있다고. 조금만 얻으면 이온될 수 있지. 그래서 얘네들 특징은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는 거지. 음이온. 이 글씨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양이온, 음이온이 되면서 서로 결합하고 있다. 이게 이온 결합이지. 금속은 전자를 버림으로써 비활성 기체가 되고,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되고,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음으로써 비활성 기체 전자 배치가 된다. 근데 문제는 공유 결합이야. 공유 결합 같은 경우는 비금속 원소밖에 주변에 없는 거야. 한 비금속 원소 주변에 또 다른 비금속 원소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한 녀석이 가운데다 전자를 하나 놔. 그러면 다른 녀석도 그 가운데다 전자를 하나 놔. 그러면서 전자 쌍을 형성한다고 해. 요거 무슨 전자 쌍이라고 하지? 공유 전자 쌍. 공유 전자 쌍. 요 공유 전자 쌍을 형성함으로써 이걸 나눠 쓰는 거지 이제. 전자를 하나씩 내놔갖고 공유 전자 쌍을 만들어. 이걸 같이 놀아 쓰는 거야. 그럼 왼쪽 입장에서는 파란 거 얻는 게 되고, 오른쪽 입장에서는 빨간 거 얻는 게 되지. 이런 식으로 서로 타협해갖고 전자를 공유하면서 하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한다고. 맞아? 결국은 다 옥텟이 되기 위한 방법이야. 비활성 기체 배치가 되기 위한. 금속 결합 볼까? 금속 결합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알루미늄이 있어. 알루미늄이 있어. 그러면 얘는 지금 옥텟이 성립 안 하지. 그럼 알루미늄 원자잖아, 원자. 그럼 얘가 비활성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금속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해? 나나? 얘가 13족이죠? 원자가 전자 몇 개야? 3개.
그럼 주변에다 3개 버려 그냥. 버리고서 3 플러스 됐고요. 얘도 3개 버리면서 3 플러스가 돼. 얘도 3개 버리면서 3 플러스가 된다고. 그럼 이렇게 버린 전자는 뭐가 되더라고 그러면 요걸 보고서 자유전자가 됐다고 해요. 자유전자.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되기 전에는 흰색 전자는 흰색 주변에만 돌 수 있었지? 파란색은 파란 거 주변에만 있고 노란색은 노란색 주변에만 있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버려진 애들은 자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진 애들은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다고.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묶여있는 상태. 이걸 금속 결합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건 또 복태신 거지. 화학 결합의 원리는 이거라고. 왜 결합한다고?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밸런스가 좋아. 한 놈은 버리고 싶어 하고 한 놈은 얻고 싶어 하면 각각 양이온 음이온 되면 돼. 근데 얘 같은 경우 둘 다 얻고 싶어 하는 애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고? 같이 논아 쓴다고. 공유한다고. 우리 형제가 있는 친구들, 동생이 됐든 언니가 있든 뭐 형, 누나, 동생들이 있거나 또는 뭐 쌍둥이거나 한 집에서 뭔가 같이 공유해서 쓰는 경우를 생각해봐. 내가 저 친구의 뭔가가 필요해. 그럼 내가 그걸 뺏으면 싸움밖에 더 나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나 저거 쓰고 싶은데 너 여기서 혹시 쓰고 싶은 거 있어? 너 이거 쓰고 싶어? 그럼 이거 같이 나눠 쓸까? 하면서 공유가 되는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맞지? 딱 그 상황이라고 지금 얘는 갖다 버리는 거죠. 좀 멋있게 적어볼게 이제. 그 비금속 원소끼리 공유전자쌍을 형성해갖고 나눴으면은 결합되는 거지. 요런 거를 비금속 원소랑 공유전자쌍이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해.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해. 금속 결합은 뭐로 표현하냐면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가 결합한다 이렇게 표현해. 자유전자가 서로 묶여서 결합한다. 됐지?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의 인력으로 결합하는 거고, 얘는 비금속 원자와 이 공유전자쌍 사이의 인력으로 묶여 있는 거고, 얘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인력으로 묶여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묶여 있는 상태를 화학 결합 상태라고 한다.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전기음속이라고 하는 건 공유결합에다가 사용하는 개념이야. 공유결합. 지금 여기 있는 거 다 공유결합 얘기야. 지금부터 이온결합, 금속결합 안 할 거예요. 공유결합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정말 많은 참고로 요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거 알아? 공유결합 물질? 되게 다양한 분자들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거야. 다양한 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나랑 약속이 좀 돼 있어야 편해요. 그 분자의 전자 배치를 표현할 때 방법이 3가지가 있어. 보호 모형이 있고, 전자점식이라는 모형이 있고, 구조식이라는 모형이 있어. 우리가 기존에 하던 거는 보호 모형이야. 보호 모형이 되게 불편하다고.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핵을 표현한 거예요. 보호가 핵을 표현한 다음에 이 주변에 전자 껍질들을 쭉 그리고 여기다가 전자를 전부 찍으면 그게 보호 모형이야. 복잡하다고. 왜? 안쪽 껍질은 그 화학 결합에 아예 참여도 안 하잖아. 근데 그걸 굳이 다 그려갖고 점을 찍어주고 있어야 된다고. 그리고 화학 결합을 하려면 이걸 겹쳐서 그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막 전자 배치하고 이래야 되지. 엄청 귀찮다는 거지. 하나 보여줄게. 예를 들어서 물 분자를 그려볼게. 물. 귀찮지만 딱 한 번만 할게요. 플러스 8을 중심으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6개가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빈 게 2개가 비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수소랑 이렇게 겹친다고. 전자를 이렇게. 또 다른 수소랑 전자를 이렇게 겹친다고. 이렇게. 이게 보호 모형으로 그린 물이야. 딱 봐도 되게 귀찮아. 동그라미 일일이 쳐야지, 점으로 전자 표시해야 되지. 심지어 안쪽 껍질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도 않는데 다 그려야 돼. 맞아? 내가 이걸 만약에 그 H2O처럼 비슷한 구조가 F2S라는 물질이 있어요. F2S. 이쪽보다 더 심하게 더 괴롭혀야지. SCl2라는 분자가 있어. SCl2. 구조는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이걸 그리라고 하면은 그 그리다 포기하게 될 거야. SCl2.
한번 그림으로 찾아볼게. SCl2 구조. 이거 보호 모형으로 보호 모형 그림 찾아보면 나올까? SCl2가 뭐야? GPT한테 그러잖아. GPT 하루 종일 걸리더라 그림. 맨 위에 있는. 아니야, 이거는 지금 되게 간단하게 그린 거고, 보호 모형으로 이 동그라미를 다 처리하면서 그리려면 진짜 챗GPT 시켜볼까? GPT 나와봐. 너의 힘을 보여줘. SCl2 분자 구조를 보호 모형인 원과 전자 껍질과 전자를 모두 그려서 표현해줘. 지금 스타일. 돌아다니까 와. 병신은 아니. 병신은 아니라 이렇게 그리라니까 이 뭐죠 같은 새끼. 이게 막상 그려보면 여기다가 이제 겹쳐지는 녀석이 CL이잖아. CL도 껍질 3개야. 그럼 마지막 껍질 그리고 가운데 껍질 그리고 또 껍질 그리고 전체 다 배치한 다음에 연결되는 거. 여기에서도 또 3번째 껍질, 2번째 껍질, 첫 번째 껍질 다 배치돼갖고 연결하면 그 한 번 한 이후로 하기 싫어져. 맞아? 그래서 우리의 영웅 루이스님이 나타나신 거야. 이 전자조직도 그렇고 구조식도 그렇고 루이스 형님이 만드신 거거든. 왜? 이게 너무 귀찮다는 거야. 이렇게 겹치고 하기. 어차피 화학 결합은 최각 전자가 결정하는 거지. 원자가 전자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안쪽 껍질 필요 없다고. 원자가 전자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된다고. 그래서 이거 SCl2 한번 그려볼게. S는 전자점을 찍어보면 원자가 전자만 전부로 표현하는 거야. 그럼 16쪽이기 때문에 6개만 찍으면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렇게. 아유, 불길이 작아. 여기가 그렇지. 잘 안 보여. 그리기가 힘들어. 자, S 같은 경우는 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찍으면 된다고.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 몇 개지? CL에다가 7개지? 17쪽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만 찍으면 된다고. 그럼 얘네 둘이 결합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 번 공유 결합하면 되고 또 다른 염소의 이 홀전자를 또 결합 한 번 더 해주면 되잖아. 동그라미 그릴 필요가 없다고. 훨씬 더 깔끔하다고. 그럼 이거 완성해볼게요. 얘를 여기다 배치해. 여기다 이렇게 배치하면 자, 공유 결합한 다음에 어때? 바로 결합이 완성이 되죠? 또 다른 염소 여기다 배치하면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요렇게 해갖고 그냥 결합이 바로 보인다고. 이걸 개발한 사람이 루이스예요. 루이스 전자점식. 그래서 핵심 보여줄게. 봐.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만 표현하는 거야. 원자과 전자만. 다른 전자 필요 없어. 이걸 점으로 표시해.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시하는 게 전자점식이야. 이렇게 해갖고 구조를 표현하면 훨씬 깔끔하다고. 이렇게 여러 개 동그라미 그리고 이 마이너스 표시할 필요 없잖아. 얼마나 심플해. 안 그래? 점으로 표현을 해서 이 안에서 공유 전자쌍도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도 표현되는 거 보여? 비공유 전자쌍 동의하니 이거? 이게 공유 전자쌍이지? 색칠 봐? 요거 보세요. 요거가 공유 전자쌍이야. 이게 그럼 나머지 애들 요거 비공유 요게 비공유거든.
또 공유전자쌍과 비공유전자쌍 굉장히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훨씬 쉽게 판단할 수 있잖아. 맞아? 자, 루이스 구조식은 뭐냐면 루이스의 구조식은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선으로. 공유전자쌍을 선으로 표현하는 거야. 즉, 이 그림이 있으면 S랑 Cl 두 개가 지금 결합이 돼 있지? S랑 Cl 두 개가 결합돼 있을 때 이 공유전자쌍만 이렇게 선으로 처리한 거야. 이거라고 이거. 그렇지? 다음 2번에 비공유전자쌍은 또 일반적으로 생략해요. 생략. 또는 뭐 점으로 표현해도 되긴 해. 즉 여기서 원래 구조식이라고 하는 게 그 원자 간의 화학 결합만 선으로 처리하고 끝나는 거거든. 근데 문제 풀다 보면은 비공유전자쌍 수를 세라는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런 걸 대비해서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걸 연습 좀 해놓은 거고, 이렇게 남는 것들 이렇게. 그래서 근데 그 규칙은 얘가 그 루이스가 주장하는 규칙은 원래 이거야. 원래 이거였어. 이렇게 공유전자쌍만 선으로 처리해서 더 깔끔하게 표시하자. 요거. 괜히 우리는 요걸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예요. 알겠지? 구조식은 저 전자점식이 익숙해지면 구조식이 쉬워. 전자점식이 익숙해지면 구조식이 쉬우니까 전자점식 연습한 다음에 이제 구조식 나중에 넘어갑시다. 이쪽. 자, 그럼 본격 연습 들어간다. 본격 연습. 짠. 전기음 승부를 표현할 때 지금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도 약간 보호 모양만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요것만 봐도 그냥 루이스 전자전만 찍어놨지, 그지? 루이스 전자전만 찍어놓은 거야. 야, 같은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을 표현을 해봤어. 수소 같은 경우는요, 여기에 원자 건자 하나 있고 또 다른 수소도 원자 건자 하나지? 그럼 이게 겹쳐지게 되면 이게 화학 결합이 되는 거라고. 그럼 요걸 뭐라고 해?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이 만들어지면서 화학 결합이 형성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시하는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공유전자쌍을 공평하게 쓰지 않을 수 있다고. 공평하게 쓰지 않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누나랑 집에 이제 컴퓨터가 없는 거야. 노트북을 하나 사야 되는데 누나랑 이제 그 노트북을 사갖고 같이 누나 쓰기로 했어. 근데 노트북 가격을 보니까 100만 원이래. 그래서 내가 50만 원 내고 누나도 50만 원 내갖고 노트북을 하나 샀어. 근데 그 노트북을 누나 방에 놓고 써. 공평한 거야? 공평한 거야? 거실에 놓고 쓰면 뭐 그치 괜찮은데 그걸 누나 방에 놓고 쓴다고 생각을 해봐. 공평한 거야? 불공평하지. 근데 중요한 거 얘를 그렇게 누나 가질 수가 있어. 힘이 센 놈이 끌고 가서 지 주변에다가 갖다 놓은 거야, 주로. 그럼 그 힘이 약한 놈은 약간 뺏긴 거잖아, 느낌이. 근데 이 새끼들 멍청해갖고 그래도 나는 하나 갖고 있지롱. 인지라고 만족해 한다니까? 휴지 새끼 뭐냐? 그 상태를 전기 음성도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같은 애들끼리는 세기가 똑같아. 이 전자쌍을 만들었을 때 이쪽으로 당기는 정도랑 이쪽으로 당기는 정도 똑같아. 이럴 때는 전기 음성도 잘 없다고 그래. 근데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져. 수소랑 염소가 있을 때 공유결합 요거 끌고 오면 이렇게 공유결합하는 거 맞지? 이때 형성된 이 공유전자쌍을 공평하게 나눠 쓰지 않는다고. 실제로 관찰해보면 어디에 쏠려있냐? 이쪽으로 가서 쏠려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는 만족해요. 나도 2개 냈지롱 이러고 있다고. 노트북은 정작 누나 방에서 갖다 놓고 쓰는데 나도 집에 노트북이지요. 이지라고 했다고. 부식을 하죠. 딱 그런 상태가 얘야.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이 염소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치우치는 정도는 과학자들이 다 찾아봤어. 제일 세게 잡아당기는 애가 누구냐 했을 때 전기음성도 최대 1등이 F래. F가 가장 세게 잡아당긴대. 누구랑 만나더라도 반드시 뺏기는 거야. 반드시 뺏어가. 이 F는 누구랑 만나더라도 뺏어올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야. 얘가 킹. 2등이 얘가 퀸. 체스할 때 킹 다음이 퀸 아니냐? 맞지? 제일 센 게 킹 아니야? 실제 체스 잘 몰라요. 장기는 좀 둘 줄 아는데 체스는 좀
장기 짖는 장기에서 짖는 새끼 장기 하나씩 뽑기. 낯서 이랬어. 예? 이걸 뽑고 김밥 뽑고 1등이 F고 2등이 O고 3등이 N이에요. 3등이 N. FON. 이 전기운동도 수치로 표현한 게 있거든. 외우기 쉬워. F가 4.0이야. 가장 장단기고 그 다음에 5씩 빼주면 돼. 0.5씩. 얘가 3.0이야. 이렇게. FON. 당기는 정도의 세기를 이렇게 표시한다. 지금 숫자는 안 외우더라도 요건 알아. FON 순서라는 거. 전기음성도 꼴찌가 누구냐? H예요. 전기음성 꼴찌. 전기음성도 꼴찌가 H야. 그 꼴찌에서 두 번째가 C인데 뭐 이것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그래서 FON의 수치까지 좀 기억을 하세요. 이거 어디 나와 있을 텐데. 나와 있다. 오, 숫자가 이제 3.4로 가르치네. 상관은 없긴 한데 좀 거슬린다. 옛날에 4.0, 3.5, 3.0 이런 외우기가 쉬웠는데 수치를 3.4로 굳이 좀 수정을 해놨네. 얘 2.6, 얘 2.2. 결과가 바뀌었으니까 좀 바꿔놓을까? 정확한 수치는 실은 의미 없어. 여기다가 여기 빼갖고 전기음성도 차이가 몇 점 몇입니까? 물어보는 도라이 같은 문제는 태어나서 본 적이 없어서 일단 크기만 비교할 줄 알았는데 F5에 CH. 근데 아직 안 끝났어. 그냥 교재에는 없는 거 하나 줄게. H가 꼴찌라고 했잖아. H가 꼴찌인 거는 공유 결합에서 꼴찌인 거야. 이 전기음성도 공유 결합에서 따지는 개념이잖아. 전자쌍을 당기는 정도가 제일 약한 게 H라면 이 H는 모든 금속보다는 커요. 전기음성 정도가. 지금 이거 비금속들끼리만 결합 확인하는 거지. 근데 만약에 금속을 낑기게 되면 모든 금속보다 H가 전기음성이 크다고. 이게 나중에 뒷단원 넘어가면 되게 중요하겠어요. 산화 환원 넘어가면. 지금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야 돼. 모든 금속보다 앞서 H가. 금속이 꼴찌야. 전자 당겨가는 정도는. 그래서 1등이 F, 2등이 O, 3등이 N. 이거 기억하시고 꼴찌가 H라고 적용을 해놓읍시다. FON, 아이고. FON이 기본이고 저 H가 꼴찌다. 이렇게 먼저 기억을 해놓자. 이거 외우기 쉬워. 이거 뭐라고 하지? 이거 뭐라고 해? 폰 병신아 이거! 물론 PH 오이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이게 폰 이렇게 외워요. FON 알겠죠? 폰 이렇게 외워. 꼴찌가 H. 그래서 FON 순서로 전기음성도 땡겨가는 정도 달라. H는 좀 모자란 애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 이응원해서 그림을 그리자면 약간 이러고 다니는 느낌이야. 왜 그러냐면 F랑 붙잖아. F랑 H가 이렇게 붙었다고 쳐봐. F는 하나만 붙지. F랑 H가 이렇게 붙었다고 쳐봐. 그럼 전자를 F가 가져가는데 거의 그냥 싹싹 빨아가.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너 어디 살지? 그래, 넌 그냥 기름동에 산다고 할게. 경모는 저기 흑석동에 살아요. 그래 꽤 멀지. 너 50만 원 내고 나 50만 원 나가고 노트북을 샀어. 근데 그 노트북을 우리 집에 놓고 쓰고 있어. 근데 쟤는 나도 노트북 이지랄하고 있는 느낌이야. 얘가 딱 그 상황이라니까. 그냥 싹 다 빨아가요. 어느 정도 싹 다 빨아가냐면 핵만 넘기고 싹 빨아가. 밖에서 관찰해 보면 이 주변에 껍질이 다 벗겨서 핵만 남아요. 핵만 남아있다니까. 이 원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핵이 되게 좁은 공간 차지하고 있는 거 알지? 응? 그리고 여기 전자가 이렇게 퍼져 있는 거잖아. 이걸 얼마나 세게 빨아갔는지 F 주변에 H가 전부 보여 이렇게. 핵만 남았어. 그렇게 다 빨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저라고 내가 이게 어디까지? N까지. N까지 얘를 만나면 그냥 아예 그냥 싹 다 빨아갔어요. 핵만 남기고. 알겠어? 엄청 강하다. 엄청 강하다. FON이 빨아가는 정도가 엄청 강해서 수소를 핵만 남기고 전자를 다 빨아갈 정도인 거예요.
알겠지? 보통 F랑 O랑 결합하면 F가 당겨가긴 하잖아. 근데 핵만 당기고 빨아가지는 못하거든. 근데 얘네 셋 만나면 그냥 싹 다 뺏겨. 알겠지? 그냥 싹 다 뺏기는데 중요한 거 만족해 한다니까? 나도 결합하고 이질하고 있는 거야. 이게 H의 모습이다. 아픈 친구들 잘해주세요. 좀 아픈 친구야. 알겠지? 근데 나한테는 그 이미지가 그래. 맞잖아. 노트북을 샀는데 우리 집에서 무슨 쟤네가 만족해하고 있는 거야. 노트북 이지라고 이지라고 있는 거야. 우리 집에 가서 쓰고 있어. 딱 그 상태. 그래서 혹시 살면서 그 얘기 들어봐요. 수소결합이라는 표현 들어봤어? 수소결합. 들어본 사람 있나? 수소결합.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게 거의 이온결합으로 강한 힘이야. 되게 강력한 힘이야, 수소결합이. 이게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 오늘 기억하나 모르겠다. 생명과학에서, 통합과학 생명과학에서 상보적 염기쌍 기억나? 상보적 염기쌍? G랑 누가 상보적 염기쌍을 이루는데? C. 그다음에 A랑 T랑 상보적 염기쌍을 이룬다네. 이때 G와 C는 3번 결합을 하고 A와 T는 2번 결합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것 같아? 내가 살았던가 싶어? 내가 과거에 살았던가 처음 들어보냐고. 3번 결합한다 2번 결합한다 이런 표현 안 들어봤냐? G와 C가 3번 결합한다는 게 G와 C가 수소 결합 3번 한다는 뜻이야. AT가 2번 결합한다는 게 A와 T가 수소 결합 2번 한다는 뜻이야. 아유 어머니 좋은 게 있었어. 염기 상사이시 이렇게 쓰지 말고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하면 상보적 염기쌍이라고 하면은 이거 구조를 멋있게 나오고 있을 거야. 그래서 상보적 염기쌍이 G랑 C는 3번 결합하고요. A와 T는 2번 결합해. 2번 결합할 때 특징 봐봐. 요 H가 N이랑 결합돼 있지. H가 N이랑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 N에 있는 H랑 질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결합하고 있는 걸 수소결합이라고 해. 또는 여기 봐봐. 얘도 지금 N에 결합되어 있는 H랑 산소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서로 결합하고 있는 거거든. 이런 상태를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봐봐. 네. F, 그다음에 O, N에 H가 직접 붙어있어야 돼. F 또는 O 또는 N에 H가 직접 붙어있을 때 누군가의 비공유 전자쌍과 잡아당기는 힘, 이걸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 이게 겁나 세다니까. 이 결합이 겁나 세다고. 요 비공유 전자쌍 같은 경우는 대놓고 그냥 마이너스인 거지. 그럼 수소가 지금 플러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왜? 아까 얘기했지. F, O, N에 H가 붙으면 핵만 남기고 싹 빨아간다니까. 핵만 남기고 싹 빨아간다고.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면 물 같은 경우 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려놓지 않냐? 물 이렇게 그리지 않아요? H2 그릴 때? 구다야. 이렇게 안 생겼어. 전자 부분까지 전자로 찍어봐. 산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는 이렇게 전부 돼 있어. 이렇게. 핵만 남기고 다 빨아간다고. 그렇게 되면 수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핵이고 플러스 핵이고 전자가 있으면 이게 빈 공간이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야. 이 빈 공간 크기가 얼마나 나고 들어봤어? 월드컵 경기장, 축구 경기장으로 따지면 축구공 하나 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빈 공간이라고 했지. 이게 다 지금 빈 공간인 거야. 그러니까 전자를 싹 다 빨아가서 힘만 남으면 이 빈 공간이 다 날아간 거지. 맞아? 그럼 요게 마이너스 띄고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과 굉장히 밀접하게 들러붙을 수가 있어. 굉장히 가까이 작용할 수 있다고. 이 가까이 작용해서 거리가 이제 가까워지면 전기력이든 자기력이든 세지잖아. 거리가 가까워져서 증폭된 그 힘,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한다고. 이게 가능하려면 FON이 전자 부분을 싹 다 빨아가야지만 가능한 거야. 알겠어? 그래서 FON이 H가 직접 붙어 있을 때 다른 비공유 전자쌍과 강력하게 들러붙는 힘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수소결합이 생성될 수 있는 원리가 뭐라고? 핵만 남기고 다 빨아갔어. 그럼 거리적으로 원래 이만한 공간이 굉장히 가깝게 달라붙을 수 있을 거냐? 그럼 훨씬 더 크게 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그 결합을 연결된 게 아까 봤던 DNA예요.
DNA 염기성. GC가 3번 결합하고 AT가 2번 결합한다는 게 그 결합입니다. 됐어. 그럼 전기음성도 얘기 끝났으니까 밑줄 그어볼까요? 전기음성도의 뜻이 뭐냐? 공유결합 형성할 때 여기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 이걸 전기음성도로 한다. 얘도 원자량처럼 상대적인 값이에요. 기준적. 기준이 이제 F거든. F를 4.05로 잡고서 얘보다 얼마만큼 힘이 약하냐를 이제 숫자로 표현한 거란 말이야.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 그거 체크할까? 상대적인 값이니까 단위가 없다. 원자량도 그렇지. 원자량도 상대적인 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잖아. 이 전기 음성도도 상대값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어요. 전기 음성도가 클수록 강하게 잡아당기는데 여기 1등, 1, 2, 3등 기억하자고. FOM. 그 다음에 꼴찌 H 기억하시고, 이거보다도 낮은 거는 모든 금속. 금속 원소들보다는 H가 크다. 요거 알아야 나중에 산화한 파트 우리가 따질 수 있어. 지금 미리 적어놓으세요. 전기음성도의 주기성이라고 나왔는데, 전기음성도의 주기성. 주기율표에서, 주기율표도 그려야 되네. 어떡하지? 이거 볼게요. 수, 해, 리, 배, 풍, 탄, 질, 산, 불, 네. 그 다음에 나나, 알, 규, 인, 황, 염, 아, 크, 강 이렇게. 야, FON이 어디 있나 봐, 순서가. 얘가 1등인지, 얘가 2등인지, 얘가 3등인지. 그 말은 주기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1등이 여기 있잖아. 1등이 여기 있잖아. 2등이 여기 있고 3등이 여기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센 거지. 또 위로 갈수록 센 거니까 F가 1등이겠지. 염소가 아니고. 그죠? 위로 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세더라.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 이걸 주기라고 하지. 주기.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를 원자번호 크다고 해, 작다고 해? 크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커요. 다음, 요거를 족이라고 하지 않나? 족?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어때야 돼? 작아야 된다고.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이해해야 돼, 이제. 같은 주기에서는 거기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같은 족은, 아, 이거 반대로 해놨네, 씨. 이걸 밑줄 그어야겠다. 얘는 커진다, 이거 작아진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F쪽이 세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클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진다. 근데 반대로 같은 족에서는 원자번호가 커질수록 밑으로 간다는 뜻이지? 밑으로 가면 오히려 약해진다고. 그래서 여기 작아진다 이렇게 나온 거야. 이 이유 한번 설명해볼까? 전기음성도라고 하는 건 전자쌍을 당기는 거지. 전자쌍을 당기는 거잖아.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전자쌍을 확 당겨와야 돼. 그럼 당겨오는 주체는 누군가요? 이 가운데 있는 핵이야. 핵. 가운데 있는 핵이 세게 잡아당길수록 전기음성도가 크겠지? 맞냐? 플로리랑 염소가. 플로리는 껍질이 2개밖에 없어요. 염소는 껍질이 하나, 둘, 3개야. 그럼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고 여기 공유전자쌍이 있다고 치면 누가 가까워? 플로린이 가깝지? 그러니까 전기음성도가 세다고, 플로린이. 가까우니까. 알겠어? 이렇게 적자. 위로. 핵과 이렇게 적으면 핵과 가까워서. 핵과 가까워서 전기음성도 크다고. 이해 가냐? 핵과 가까워서 전기음성도 크다고. 가까우니까 쌤이 잘 당겨올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얘네들 비교해봐. 이거 어차피 다 전자 껍질 2개 아니야?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얘도 2개. 그럼 여기서 영향 주는 건 몇이냐면 얘는 플러스 3으로 당기고 얘는 플러스 4로 당기고 플러스 5로 당기고 플러스 6으로 당기고 플러스 7, 플러스 8, 플러스 9로 당기는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9로 당기는 게 더 세게 잡아당긴다 그 얘기지. 그래서 1로 가는 거는 이유가 뭐냐? 핵 전하량이 커져서. 핵 전하량이 커져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기음성도 크다. 위로 갈수록은 핵이랑 가까워서 전기음성도 크다. 이해 가냐?
우리 찾아서 밑줄 그어볼까요? 여기 핵 전해량이 증가해서 원자핵의 전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고 옆에서 멀어지는 거 여기다가 밑줄 두 개가 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거 멀어진다는 거지? 멀어지면 약해진다. 그러니까 전하량이 세면 세지고 멀어지면 약해져. 야 근데 여기서 이거 좀 이상한 거다. 잘 봐봐. 플로린이랑 염소 비교하면 얘는 플러스 9로 잡아당길 거고 얘는 플러스 17로 당길 거 아니야. 그럼 전하량으로 보면 얘가 센 거 아니야? 플러스 9보다 플러스 17이 센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전기음수도 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누가 커? 플로린이 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핵 전하량의 효과보다 거리 효과가 훨씬 크다고. 거리 효과가 더 큰 거라고. 얘가 지금 핵 전하량은 염소가 플러스 17이고 얘 플러스 9잖아. 그 핵 전하량만 보면 얘가 커야 될 것 같지? 근데 크지 않고 작잖아.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핵 전하량에 대한 효과보다 거리에 대한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전하량 효과랑 비교하기 적자. 전하량 효과랑 전자 껍질수 효과를 비교하면 바로 지금 거리 이 껍질수 효과가 더 크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읍시다.